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선호입니다. 올해 84입니다. 내분비내과와 노인병을 전공했고 평생 당뇨와 고혈당 환자들을 진료하며 55년을 살아왔습니다. 대학병원과 개원의 현장을 모두 거쳤고 지금은 은퇴 후 노인 건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께 정보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평생 진료실에서 보아온 가장 안타까운 광경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복 혈당이 130에서 200 사이를 오가는 환자분들께 병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밥을 줄이세요. 과일을 끊으세요. 간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석 달 안에 대부분 무너집니다. 폭식과 여요, 그리고 깊은 우울감으로 다시 진료실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그 패턴을 수천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금식 처방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뇨는 입의 병이 아닙니다. 장과 시간표의 병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핵심에 요거트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과 밤 혈당을 잡는 요거트 시간표. 둘째, 공복 혈당을 건드리는 장 건강의 비밀. 셋째, 약을 늘리기 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석 달간의 실험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편안한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참았어요. 그런데 결국 또 먹어버렸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먼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자의 의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설계 자체가 금식을 거부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과 영국의 여러 연구팀이 공통적으로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완전히 금지하는 식이요법의 실패율은 90%를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음식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뇌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치솟습니다. 코르티솔은 간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당장 포도당을 만들어 내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간에서 포도당이 쏟아지면 공복 혈당은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혈당이 높아지는 역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와 장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뇌는 마치 당을 빼앗긴 아이처럼 울부짖습니다. 장은 텅 빈 밭처럼 황폐해집니다. 좋은 균은 사라지고 나쁜 균만 자라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결국 폭식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 참을까? 하지만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제게는 잊지 못할 환자가 있습니다. 박영수님입니다. 65살이었고 공복 혈당이 150대를 오갔습니다. 영수님은 1년 넘게 밥을 반 공기만 드셨습니다. 과일도 끊으셨습니다. 과자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마다 혈당은 더 올랐습니다. 영수님은 제 앞에서 울먹이셨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안 먹는데 왜 이럴까요? 저는 영수님께 물었습니다.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영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밤마다 배가 고파서 잠을 설치고 새벽 4시쯤이면 꼭 깨서 냉장고를 뒤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면 1개, 빵 2개를 한꺼번에 먹어치운다고 했습니다. 그게 일주일에 서너 번이었습니다. 낮에는 금식, 밤에는 폭식. 그 악순환이 1년 넘게 이어진 겁니다. 저는 영수님께 제안했습니다. 밤 9시에 요거트 한 그릇을 드세요. 거기에 바나나 반 개와 계피 한 꼬집을 넣으세요. 영수님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럼 더 살찌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라면 한 개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건 폭식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석 달 뒤 영수님이 오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체중도 3kg 줄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밤에 폭식하지 않게 되면서 죄책감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서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께 오늘 당장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절대 안 된다고 금지해온 음식 3가지를 종이에 적으세요. 과자, 라면, 빵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체 버전을 하나씩 붙이세요. 과자 대신 요거트에 과일 조금, 라면 대신 요거트에 견과류 몇 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지를 푼다고 해서 막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과 시간 그리고 조합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식사량을 줄이지 마십시오. 기존 약과 식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거트 간식만 먼저 바꿔보세요. 금식은 답이 아닙니다. 대체가 답입니다. 그 대체의 중심에 요거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거트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공복 혈당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측정한 공복 혈당이 오늘 아침에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어제 저녁이 만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전날 저녁에 무엇을 먹었고 그 음식이 밤새 장에서 어떻게 소화됐는지가 전부를 결정합니다. 흰 쌀밥 한 공기와 튀김을 먹고 잔 날과 요거트에 섬유질을 곁들여 먹고 잔 날의 아침 혈당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2015년 연구를 보면 저녁에 요거트와 섬유질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15에서 20mg 낮게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자는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장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누우면 장은 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바쁘게 움직입니다. 유익균들이 섬유질을 분해하고 그 과정에서 단죄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이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흐르게 합니다. 급격한 스파이크가 없으니 췌장도 쉴 수 있습니다. 췌장이 쉬면 인슐린 분비가 정상화됩니다.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면 공복 혈당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저녁에 라면이나 흰 쌀밥, 튀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은 혼란에 빠집니다. 급격하게 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중간에 잠을 깨게 만듭니다. 새벽에 소변이 자꾸 마려운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혈당이 요동치면 신장이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공복 혈당은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요거트 시간표를 만드는 겁니다. 저녁 식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2시간 뒤에 요거트 한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거기에 바나나 반 개나 사과 반 개를 넣으십시오. 계피를 한 꼬집 뿌리십시오. 그걸 천천히 드시고 취침 1시간 전까지 마무리하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3일 체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은 그냥 플레인 요거트 150g만 드십시오. 아무것도 섞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을 재보십시오. 둘째 날은 요거트에 바나나 반 개를 넣어 드십시오. 셋째 날은 요거트에 바나나 반 개, 그리고 계피 한 꼬집을 넣어 드십시오. 3일 연속 공복 혈당을 기록해 보십시오.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제 저녁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공복 혈당은 어땠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가 다음 날 아침을 결정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녁을 아예 요거트로만 때우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특히 노인분들과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저혈당 위험이 큽니다. 저녁 식사는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야식을 먹은 뒤에 추가로 요거트를 먹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야식 자체를 요거트로 바꾸는 겁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요거트만 먹으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요거트와 함께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요거트만 먹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요거트에 특정 식품들을 함께 넣어야 장과 혈당에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 5가지 식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트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거트와 함께 특정 식품을 조합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평생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정리한 5가지 동맹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시킵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계피 1g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식후 혈당 상승폭이 20% 낮아졌습니다. 계피 속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요거트 한 그릇에 계피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단,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십시오. 약간 푸른빛이 도는 바나나가 좋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에는 레지스턴트 전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전분은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밤의 출출함을 막아주는 겁니다. 바나나 반 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블루베리는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핀란드 투르쿠 대학의 연구를 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은 혈관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염증이 줄면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됩니다.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이면 됩니다.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십시오. 사과 껍질에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가득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젤 형태로 변하면서 당이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춰줍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사과 껍질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12% 낮았습니다. 사과 반 개를 작게 썰어서 요거트에 넣으십시오. 다섯 번째는 올리고당 또는 라칸토입니다. 요거트가 너무 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설탕을 넣으면 안 됩니다. 대신 올리고당이나 라칸토를 조금 넣으십시오. 올리고당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도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라칸토는 천연 감미료로 혈당 지수가 거의 0입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반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혈당이 높은 날에는 플레인 요거트 150g에 덜 익은 바나나 반 개, 그리고 계피 한 꼬집을 넣으십시오. 변비나 장 트러블이 있는 날에는 플레인 요거트 150g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썰어 넣고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추가하십시오.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거트 150, 과일 한 가지, 계피 작은 숟가락 하나, 올리고당 반 스푼.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겁니다. 특히 노년층 분들은 건강식이라고 하면 양을 2배로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 전체, 사과 한 개 전체를 넣으면 안 됩니다. 과일도 당입니다.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가짜 건강식입니다. 시중에 파는 가당 요거트, 설탕이 잔뜩 들어간 그래놀라, 시럽에 절인 과일 통조림. 이런 것들은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 폭탄입니다. 반드시 플레인 요거트를 사십시오. 그리고 신선한 과일이나 냉동 과일을 직접 넣으십시오. 이 5가지 식품을 기억하십시오. 계피, 바나나, 블루베리, 사과, 올리고당.
이것들이 여러분의 장과 혈당을 동시에 지켜줄 동맹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환자들보다 더 엉망인 삶을 살았습니다. 61살 때였습니다. 제 공복 혈당이 14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당뇨 전문의가 당뇨 환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외래 진료가 끝나면 밤 9시, 10시였습니다. 그때서야 밥을 먹었습니다. 라면 한 개, 밥 한 공기, 그리고 과자 한 봉지. 피곤하니까 단 것이 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자리에 누우면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깨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회진 전에는 늘 피곤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짜증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환자에게 하던 말이 거울처럼 저를 비췄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사십니까?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저녁 식사 시간을 고정한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밥을 먹었습니다. 외래를 조정하고 회의를 미루고 저녁 시간만큼은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환자들도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니 몸이 그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냉장고를 바꾼 겁니다. 밤 9시 이후에 냉장고를 열면 무조건 요거트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라면도, 과자도, 빵도 다 치웠습니다. 요거트 서너 개를 제일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사과, 블루베리를 항상 준비해 뒀습니다. 밤에 배가 고프면 자동으로 요거트 한 그릇을 만들어 먹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은 기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아침마다 공복 혈당을 쟀습니다. 체중도 쟀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적었습니다. 오늘 몸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짜증이 나는지, 편안한지 숫자와 감정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요거트를 먹은 날은 아침 혈당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라면을 먹은 날은 혈당이 튀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120대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10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몸의 감각이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이던 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았습니다. 회진할 때 집중력이 살아났습니다. 환자들 얼굴을 보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혈당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약으로 숫자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감각까지 바꾸려면 식단과 시간표를 바꿔야 합니다. 장이 편해지면 뇌가 편해집니다. 뇌가 편해지면 하루가 편해집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경험입니다. 모든 분이 똑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미 신부전이나 신부전 같은 동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요거트 양도, 과일 종류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거창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저녁 시간을 고정하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몸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공복 혈당은 오늘 아침이 아니라 어제 저녁이 만듭니다. 아침에 측정한 그 숫자는 전날 밤 장에서 벌어진 일의 결과입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그것이 밤새 어떻게 소화됐는지가 전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아침 혈당을 잡고 싶다면 저녁 식단부터 바꾸십시오. 둘째, 당뇨는 금식의 병이 아니라 장과 시간표의 병입니다. 무작정 굶고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와 장이 불안해지면서 코르티솔이 치솟고 간에서 포도당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금지가 아니라 대체입니다. 라면 대신 요거트, 과자 대신 요거트와 과일 조합.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셋째, 요거트 한 그릇을 어떻게, 언제, 무엇과 먹느냐가 약 한 알 못지 않습니다. 그냥 요거트만 먹으면 효과가 반입니다. 계피, 바나나, 블루베리, 사과, 올리고당.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함께 넣으십시오. 그리고 저녁 식사 2시간 뒤, 취침 1시간 전에 드십시오. 이 시간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아침 공복 혈당이 달라집니다. 저는 평생 수천 명의 혈당을 보며 살았습니다. 약을 늘려서 편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이해해서 안정을 찾은 사람은 얼굴부터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올 때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압니다. 약은 숫자를 낮춥니다. 하지만 식단은 삶을 바꿉니다. 약은 병을 관리하지만 식단은 몸을 회복시킵니다. 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과 식단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안정이 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공복 혈당이 130에서 200 사이를 오가고 계십니까? 병원에서 밥을 줄이라는 말만 들으셨습니까? 참다가 폭식하고 다시 자책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금지 리스트를 버리고 대체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오늘 밤 냉장고를 여십시오. 플레인 요거트 한 통을 사십시오. 바나나 서너 개를 사십시오. 계피가루 한 통을 사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요거트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고 2시간 뒤에 요거트 한 그릇을 만드십시오. 바나나 반 개를 넣고 계피 한 꼬집을 뿌리십시오. 천천히 드시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을 재보십시오. 3일만 해보십시오.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실천해 보신 뒤 공복 혈당과 느낌을 꼭 댓글로 남겨달라 부탁드립니다. 요거트 먹고 혈당이 10 내려갔어요. 밤에 화장실 안 가게 됐어요. 아침에 몸이 가벼워요.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혈당은 숫자지만 건강은 습관입니다. 숫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습관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숫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인연입니다. 이 인연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